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호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반팔 입고 다니시네요? 이제는 여름 다 됐잖아요. 이제 봄 없잖아요. 겨울 지나면 여름이죠. 뭐. 3계절이구나. 예. 그때 이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늘 뉴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네. 이제 국내 뉴스는 이제 완전히 정치 뉴스로 이제 꽤 오랫동안 지속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기업들도 지금 만나 보면은 특별히 뭔가에 대한 액션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환경이 좀 많이 달라져서 이게 그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됐었던 지난 금요일 그 헌재 판결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서 이제는 뭐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돌아가고 뭐 개헌한다 그러고 뭐 그러면은 정치 뉴스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뉴스는 그냥 다 관세입니다, 관세. 이게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체감적으로 덜 느끼는 이유는 코스피가 좀 덜 빠졌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이틀 만에 10%가 넘게 빠졌잖아요. 네. 만약에 한국 코스피도 여기 영향을 받게 되면은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이었구나를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빠졌을 때만 하더라도 아 이게 뭐 관세 매기니까 빠졌나 보다라고 하다가 이틀째 빠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서 뭐 미국장 빠지는 부분들에서 중국의 대응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또 맞대응을 하면서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테슬라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네? 안 열어보셨죠? 지금 안 열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10% 넘게 빠졌어요? 무서워서 못 열어 네,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꽤 이게 많을 지금 거예요. 미장이에요? 네. 예. 나 지난 이런 금요일. 빨간색은 처음 보네 또. 지수로만 보더라도 다우존스가 5.5% 하락했고요. 엄마. 나스닥이 5.82% 하락했고 S&P 500이 5.97%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틀 빠진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나스닥이 뭐 4월 3일 날 5.9 빠졌고 4월 4일 날 5.8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4월 3일 날 5.4 빠졌고 네. 4월 4일 날 10.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15% 빠진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뭐 애플 뭐 4월 3일 날 9% 빠지고 4월 4일 날 7% 빠지고 그것도 그럼 16% 16% 빠졌네요. 빠졌고요. 뭐 브로드컴은 4월 3일 날 10%, 4월 4일 날 5%, 이것도 15%. 네. 지금 국제 유가가 WTI가 4월 3일에서 6.6%, 네. 4월 4일 날 7.4%. 이건 진짜 교역이 줄어들 거라는 걸 감안하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리세션을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뭐 아직 정책 변화를 얘기하긴 이르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지도 않을 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기대가 그거 하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리세션 오면은 뭐 연준이라도 좀 하겠지. 근데 연준에서도 뭐 그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지금 테슬라가 $240 밑으로 떨어졌네. 에? 엄청 빠졌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또 주주들이 많이 미장 가셨는데 미장 지금 가신 분들도 걱정이 굉장히 커지시겠는데 여튼 지금 미장도 미장인데 국장에 지금 불이 옮겨 붙을까봐 다들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은 좀 버틸 겁니다. 네. 다른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9시쯤 되면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뉴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예, 관세 치킨 게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업체별로, 업종별로 좀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는 9일부터 중국의 34% 관세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중국이 요새 목소리를 그렇게 세게 내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관세 정책 관련해서는 그 따박따박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처음에 10%포인트 관세 매기니까 2월 10일에 일주일 있다가 10%포인트 관세 추가 매겼고요. 네. 3월 4일에 10% 추가하니까 3월 10일에 추가로 15%였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해도 2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월 2일에 9일부터 34% 상호관세를 매겼으니까 10%, 10%, 34%면 54% 네요. 관세를 매기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후인 4월 4일에 중국에서도 10일부터 34%포인트 추가 관세를 똑같이 매기겠다. 매기네. 예. 이거 실제로 관세 매기면은 양쪽 다 54% 관세 매기면은
둘이 교역 안 하겠다라는 얘기랑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네. 근데 그게 교역을 안 하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다 계약 맺어놓은 물건들이 있고 거기에 뭐 자동차 얘기할 때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한 2달 정도? 네. 뭐 2달치 정도 재고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음. 그러면 한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건데 제가 자동차 업계 취재를 해보니까 차종 하나 공장 옮기는데 한 2년 걸린대요. 네. 이게 뭐 부품까지 다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와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판 싸우는구나 라고 보실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안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유럽 가겠죠. 유럽만 갈까요? 전 세계로 가겠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건 나와가지고 재고 쌓인 물건이니까 이거 못 팔면 다 손실 박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밀어내기를 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유탄이 그러니까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 예를 들어 둘이 총을 못 쏜다 근데 총알은 써야 된다 그러면 야 네. 아무데나 막 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중국이 정말 낮은 가격에다가 막 밀어내기를 해버리면은 네. 그거 수입되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바로 중국산 제품이 유럽에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 관세 부과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고위 외교관이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과잉 생산 기반의 수출 모델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사업에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 중이며 필요시 다른 품목에 훨씬 더 높은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딱 그 전기차, 철강 이렇게 품목별로 돼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전면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베트남인데 네. 베트남은 지금 그 서 기장이 바로 대미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밝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비슷한 세율을 관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46% 관세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46% 관세라는 거는 흑자율, 그러니까 적자율이 있죠, 적자율. 미국 기준 적자율이 92%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무역액 대비 그 적자 규모가 92%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눴을 때 46%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6% 관세를 3달 연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막 패키지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 네. 중국의 유탄을 대비하고 있는 EU, 네. 그리고 이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 그러는 베트남, 미국이랑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 그랬는데 관세 맞은 일본. 네. 그러니까 이게 각 국가별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불안한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뭐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얘기인데 시장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실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요 장면도 이게 진짜 단기에 끝날까라고 우려를 할까봐 네. 미국 상무장관이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이게 뭐 상무장관 얘기는 CBS 방송 인터뷰입니다. 대통령에게 모두가 흑자를 보고 우리가 적자를 보는 글로벌 무역 재편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 이건 끝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들은 미국이 적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달러 패권 때문입니다. 그렇죠. 글로벌하게 달러를 쓰니까 달러를 다 갖다 쓰잖아요. 네. 네. 그럼 달러를 갖다 쓰면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달러를 갖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물건이 갈 거 아니에요. 물건이 가니까 당연히 미국은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화폐를 판 겁니다. 달러를 다른 나라에 판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미국이 적자가 되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미국이 적자를 안 보고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미란 보고서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미란 보고서의 내용들은 그
왜 미국이 빚을 져야 되는가? 너무 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냐? 그래서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는 채권을 만들자는 게 미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 누가 사? 네. 미쳤어? 음. 그걸 그렇죠. 이자도 안 주고 100년짜리 채권을 누가 사? 그래서 마라럭으로 불러갖고 패자라는 게 미란 보고서 내용입니다. 관세로 때려놓고 와가지고 야 너네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 사면 관세 깎아줄게. 음. 그때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 거 아니야? 하하. 지금 그리고 남극에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남극이요? 예, 남극의 펭귄섬. 아, 얘기 들었어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네. 그래서 거기다가 왜 관세를 부과하냐 그랬더니 거기다 관세 부과 안 하면 우에 수출할 수 있다. 남극에다가 펭귄섬에서. 예. 그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네, 해놓고. 하는 날에 있을 테니까 뭐 네. 그런 걸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재무장관은 네.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기 침체와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나더라도 이 관세 정책은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만 보고서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폭락한 거 어떻게 보냐? 네. 그랬더니 금요일에 기록적인 거래량을 기록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국 국민은 이 사실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뭐가 작동했? 거래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네.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00년 만에 역사상 가장 친기업 대통령이 되리라 밝혔다. 뭐 미국 지금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대로 계속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시죠. 뭐 볼 수밖에 없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미국이 결정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아니 할 수 뭐 네. 유럽도 뭐 중국에 대한 관세부가 고민을 하고 네. 베트남도 어떻게 협상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못하게 막아주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우리 셋 아니 우리 셋은 그런데 네. 이게 우리 국정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해야죠. 할 게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과 어떤 뭐 연대를 좀 강화해서 예. 뭐 수출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고 아니면 공동 대응한다 이런 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뭐 상호 관세를 할 수도 있죠. 상호 관세. 예.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과연 얼마나 이게 가능한 범위가 패배주의자. 있는지. 저요? 패배주의에 여튼 미국 증시가 하여튼 박살이 났다. 그렇게 이제 보면 그것보다 되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지금 엄청 이제 심각하다. 시작인데 예.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아직 4월 9일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4월 5일이죠. 오늘이 보편 오늘 4월 7일. 오늘 4월 7일이니까 예. 보편 관세는 됐고 네. 시작했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가 9일부터.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와 랜드로버 아이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현대차는 일단 2달 동안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호세무뉴스 현대차 사장은 우리는 가격 상승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싶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해놨기 때문인데 미국으로 미리 출하를 해놓은 거 네. 관세 인상을 대비를 해서 미국에다 수출을 해놓은 물량들이 좀 있어서 가격을 관세를 맞고 넘어가더라도 손해를 보지는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걸 2달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미리 보내놓은 물량, 재고 물량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관세를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큰 훼손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미국 판매 가격을 동결하기로 네. 좀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GM이나 혼다 같은 회사들도 재고 물량으로 좀 최대한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다 같이 가격을 올려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훼손시키고 미국의 경제를 침체로 가게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미국 시장을 둔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그냥 가격 낮춰가지고 네. 야, 이 판에 한 죽을 놈 한번 죽어보자. 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닛산, 혼다 이런 데가 좀 그 재무적인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 분기, 반기 정도만 치킨 게임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포드라든지 이런 데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치킨 게임 벌어지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신 있는 애들은 가격 올렸습니다. 누가 자신 있죠? 페라리 아, 네. 뭐 어차피 비싸다. 네. 아니 거긴 비싸야 더 잘 팔리잖아요. 그리고 뭐 내 거 사는 사람 뭐 어차피 비싸다. 네. 어차피 비싼 줄 알고 사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라 그냥 10% 올리겠다고 바로 페라리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뭐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들은 그 생산 물량 미국 쪽에다가 증산하는 쪽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70만 대 생산 물량을 120만 대로 공장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닛산도 지금 일본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중단. 중단. 예, 예. 지금 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4월 한 달간은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이 분석을 해본 결과 25% 관세가 적용이 되면은 현대차의 관세 부과액은 한 5조 1,450억 원, 기아는 3조 9,996억 원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이는 두 회사 연간 영업이익의 약 30% 정도를 네.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더 되게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이폰 16 프로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를 냈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부품 원가가 $550지만 네. 관세가 부과되면은 847달러가 된다. 원가가 네, 예, 원가가. 근데 그러면은 이제 판매가가 지금 한 $110 정도 되니까 최소한 한 $150 이상으로 1,100달러니까 네. 1,500달러 이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후면 카메라 부품이 $126, 대만산 프로세스가 $90,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37.9, 중국산 배터리가 $4.1 정도가 된다. 네. 이거를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네. 그러니까 그 생산 기지를요? 그러니까 일단 넘겨올 때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아이폰을 조립한다 치고 네네. 그러면 일본에서 넘어오는 그 뭐 이미지 센서 네. 여기도 어차피 관세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 디스플레이도 미국 들어가려면 관세 맞고 들어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다 만약에 중국 인건비가 한 $330 되는데 네. 미국은 $300 된다. 아이폰 한 대 조립하는데 네. 조립하는 데만 그러면은 이거를 어쩌라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미국으로 부품 제조 공장을 이전하는 일은 초대형 프로젝트로 수년이 걸리고 부품까지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국보다 10배가량 높은 미국의 인건비를 고려할 때 네. 그러니까 원가만 계산을 했을 때 $550에서 $847로 오른다는 거고 네.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난 밤 사이에 빌 에크먼이 아직 시간은 있다. 지금이라도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지금 미국이 뭐 그렇게 다시 돌릴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 돌릴 것 같지도 않고 돌릴 것 같지도 않고. 네. 골프 치러 갔잖아요. 네. 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러 갔죠. 참. 골프공 가격이 팍 인상을 해갖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 참. 자, 여튼 지금 이 교육 관련된 뉴스가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음 소식도 한번 볼까요? 다음 소식은 이 얘기도 이제 미국 시장의 모멘텀을 확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AI 거품론 현실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다. 네. 라는 AI 보도입니다. 거품론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거품론은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 야 너무 AI 혼자 가는 거 아니야라 그러면서 야 AI가 진짜 돈이 되긴 되는 거야?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프로젝트를 축소하다 보니까 거 봐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안 짓는 거 보면은 AI의 거품론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증시를 올려주던 힘이 AI였는데 네. 지금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에서 AI 거품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미국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미국의 일리노이 다스다코타 이게 다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아니에요? 노스다코타 네. 다스다코타는 영화 배우 이름인가요? 그거는 다코타 팬이구나. 다코타 팬이. 노스다코타. 예, 노스다코타, 네. 위스콘신 뭐 이런 데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 임차 협상을 중단하거나 설립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우리가 뭐 윈도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애저 같은 네. 그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어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의 사실상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서비스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취소했던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미국과 유럽에서 약 2기가와트 용량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라는 건데 2기가와트 정도 규모가 되면 최근에 메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2기가와트면은 한 GPU 기준으로 130만 장 정도 됩니다. 엄청 큰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원전 2기 정도 용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취소를 했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던 게 이게 AI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력이나 건축자재 같은 것들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인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 상황들을 보면서 AI 서비스 수요 대비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아직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부자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부자재들을 가져가다가 이제 미국에 또 들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멕시코, 대만,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재를요. 예, 아니,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아, 예. 그렇겠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얼마나 더 들어갈지를 예상하기가 거의 그렇겠네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GPU도 엔비디아 GPU라 그래도 TSMC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다 관세 맞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관세 때문인지 AI 수요 위축 때문인지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올려줬던 굉장히 중요한 그 힘이 AI였는데 네. 상호관세가 내리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상호관세와 AI 수요의 버블론이 얽히면서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폭으로 좀 줄어들고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메타가 라마 4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저는 메타의 라마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제일 잘 나가는 오픈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여기는 굉장히 자기 거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메타의 라마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 나올 때마다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라마를 가지고 와서 또 이게 개량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라마4가 공개된 거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만한 뉴스인데 네. 지금 뭐 시장에 눌려서 좀 소리 소문 없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참, 하여튼 나스닥이 지금 대략 제가 지금 지수를 살펴보니까 거의 1년 전으로 돌아갔네. 지금 이제 15,587인데 한 1년 전이 딱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올린 게 1년 네. 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오른 게 거의 다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네, 그 정도 수준이네요. 보니까. 하여튼 미국장이 대단히 쉽지 않은데 보통 이제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 보실 때는 이제 아침 9시부터 한 오후 3시 반, 또 미장 보시는 분들이 뭐 밤 10시부터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네. 주로 근데 앉아서들 보신다고. 그렇죠. 네. 그 앉아서 보실 때 허리 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이제 우리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네. 건데. 그래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무중력 방석. 예, 와 너무 좋다. 우리 그렇죠. 코스피도 무중력처럼 중력을 받지 않고 예. 쭉쭉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죠. 예. 예, 이게 세계 특허 중력 제로 베타젤이 적용된 무중력 방석입니다. 이게 대한신경외과 의사 공식 추천 제품인데 오래 앉아 계셔도 편안한 착석감. 저겁니다. 얼마나 이제 쿠션이 좋은지 보여주는 거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오, 대단합니다. 야, 저렇게 또 질깁니다. 이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또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보여주세요. 지금 앉아봤어요. 저희가 안고 있는 외부 모습이고. 그렇죠. 여기 이제 안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보시면 그 육각형 구조, 벌집 구조. 벌집 구조가 이제 자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탄탄한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벌집 구조로 돼 있는 네. 젤인데 확실히 이게 그냥 앉아 있을 땐 몰랐는데 빼니까 네, 빼니까 엉덩이가 막 견디질 못하네. 정말이에요. 진짜. 난 이게 네. 몰랐어. 앉아 있을 땐 이게 그냥 편한 거지 했는데 빼니까 이거 못 앉겠네.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1+1 구성으로 5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도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혹시 사무실에 하나 집에 하나 있으시다면 2개 사셔갖고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 허리 보호하셔야죠.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앉아 있을 때 몰랐는데 딱 빼니까 그 허리 쪽에 이 눌림이 딱 느껴지네요. 이거 그 전에 몰랐는데 앉아 있을 때 몰랐는데. 네. 자, 근데 뭐라고요? 의자가 없으시다고요? 그럼 뭐 의자는 또 저희가 준비해야죠. 의자가 없는 집이 의자가 없는데 방석이 무슨 소리냐? 그렇죠. 그래서 의자를 저희가 이렇게 또 갖고 왔습니다. 모듈형 테이블 의자 세트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석을 깔아놓은 거고, 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그 의자 테이블 세트로 보내드리고, 요게 이제 모듈형이라고 요거 딱 세트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안에 딱 집어넣으면 이게 탁탁탁 공간 최소화. 테트리스처럼. 네. 탁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블랙, 월넛, 화이트 3가지 컬러가 있고 뭐 카페용으로도 좋고 집에서 이제 식탁용으로도 뭐 2분 뭐 이렇게 신혼부부나 이렇게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보세요. 뒤에 예쁘네요. 사진 있나요? 네. 저렇게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가 딱 들어가서 남는 공간 없이 아주 공간을 최소화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신 분들은 특히 이제 테이블 하나 놓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께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소재가 또 탄탄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테이블 의자 세트 그리고 무중력 방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요 방석 하나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갑니까? 58,000원입니다. 가져가시라고. 요 앞에 카드 결제기 있으니까 그렇게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프로님 최고. 어떤 분들은 그 현금만 받거든요. 저희는 카드 받습니까?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봐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